세상은 시간의 모래 아래에서 잃어버린 고대 무덤에서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발견에 이르기까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비로 가득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놀라운 신비한 발견 중 10개를 탐구할 것입니다. 과거, 예술 및 비밀을 통해 이번 여행에 동참하여 여전히 지구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유지합니다. 한 번,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잃어버린 무덤의 발견. 조상의 미스터리 크레들인 이집트는 전례 없는 고고, 학적 발견으로 세상을 다시 놀라게 했습니다. 영국과 이집트 고고학자 팀은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파라오의 무덤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유명한 아내인 헤트세프수트가 일어 서기 전에 짧은 기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한 엑스비아이 왕조의 군주인 토트모시스 II의 무덤입니다. 이 발견은 이집트 당국에 의해 바로의 역사적 관련성뿐만 아니라 실제 무덤의 진화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묘사되었습니다. C4로 확인된 그 무덤은 룩소르에 있는 유명한 왕의 계곡에서 약 2.5km 떨어진 발레시라는 작은 탐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문에는 귀족과 여왕의 무덤만 포함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설교자 한 잔의 토트모시스 II라는 이름을 가진 카트리지의 발견은이 인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토트모시스 II 무덤은 심한 악화 상태에서 발견됩니다. 그 벽은 거의 완전히 무너졌으며 한 번은 내부를 장식한 비문과 그림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재난은 파라오 장례식 직후에 발생한 홍수로 인해 장례식 트루 사소의 많은 부분을 끌고 무덤의 내부 구조를 파괴했습니다. 손상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들은 장례식하고 의식 대상 및 죽은 책에 속하는 상형 문자 비문이 조각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물은 흩어져 있고 조각화되었지만 당시의 장례식 신념과 관습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는 무덤 안에 큰 보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홍수 후에 당시의 제사장들이 가장 귀중한 물건을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은신처로 옮겨서 약탈자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토트모시스 II의 미라에 관해서는 그의 행방은 이미 1세기 이상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데이어 엘바하리에 위치한 왕실의 은신처인 툼디비 320에서 발견되었으며 세 번째 중간기간의 사제들은 여러 파라오의 시체를 숨겨서 약탈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1881년에 발견되니 비밀 피난처에서 램시즈 II, 세티 I 및 토트모시스 II와 같은 전설적인 인물의 미라도 발견되었습니다. 토트모시스 II의 미라의 재배치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후에 원래 무덤이 복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최근 무덤 C4의 발굴은 장례식과 여전히 숨겨져 있는 다른 요소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토트모시스 II의 인물과 관련하여 이 발견의 중요성을 넘어서 전문가들은 또 다른 매혹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왕의 계곡의 실질적인 무덤의 모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 설계는 나중에 최신 파라오의 무덤에서 복제된 특성을 보여주며 이는 이집트 실제 괴사의 진화에 중요한 연관성이 됩니다. 이 발견은 또한 남편이 사망한 후 권력을 가정한 전설적인 파라오나인 헤트세프수트 레인의 새로운 창을 열어줍니다. 그녀는 토트모시스 II 매장의 건축과 조직을 감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무덤의 연구는 그녀의 권력 상승과 이집트 역사에서 그녀의 역할에 대한 미공개 세부 사항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이 발견을 수십 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로 묘사했습니다. 눈부신부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토트모시스 II의 무덤은 장례식의 진화와 실제 무덤의 건축 발전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발견은 또한 고고학자들이 고대 이집트의 신비를 파헤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합니다. 발굴이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단서가 나타날 수 있어 이집트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장 중 하나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집트는 여전히 모래 아래에 무수한 비밀을 유지한다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다른 숨겨진 보물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번, 벤 고의 숨겨진 자아 포장. 2022년에 예술계는 그의 그림 농민의 머리에 대한 그의 일상적인 검토에서 발견된 빈선트 벤 고의 숨겨진 자기지구의 발견에 의해 흔들렸다. 엑스레이 기술을 사용하여 전문가들은 캔버스 뒷면에서 초상화를 발견했으며 그곳에서 1세기 이상 접착제와 골판지 층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그의 독창성으로 알려진 반 고흐, 벤 고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 캔버스를 재사용하는 습관을 가졌다. 그는 그의 작품에 그림을 그리는 대신 캔버스를 돌리고 그 반대를 사용했습니다. 이 연습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출판되지 않은 몇 가지 예술가가 있습니다. 예술계에서 이러한 유형의 유일한 경우는 아닙니다. 또 다른 포스트 인상파 화가인 폴 세이잔은 1865년에 빵과 계란을 가진 무에토 자연이라는 그의 작품에 따라 자체지대를 숨겼다. 이러한 발견은 위대한 교사들의 삶과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과거 예술가들이 직면한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한 장을 제공합니다. 3번, 태평양의 이상한 금속 조각. 2023년에 태평양의 바닥에서 놀라운 발견은 추측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하워버드 유니버서티의 AVI 로브 교수가 이끄는 한 팀은 과학계를 당황하게 하는 작은 금속 조각을 회수했습니다. 동전의 크기이니 작은 물체는 지구상에서 알려진 자료와는 매우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조각의 분석은 2014년의 바다에서 추락한 신비한 물체와 유사한 화학적 조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로 인해 로브과 팀은 이러한 재료의 외계 기원을 가질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담한 이론은 조각이 코스모스에 알려지지 않은 구석에서 지능적인 존재들이 보낸 성간 탐사선에 남아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개인 기술의 증거를 발견한 가능성을 선포한 초기 감정과 헤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과학계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가설은 투기 분야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조각의 기원을 확실하게 결정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대상이 비대 원산지임을 확인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발견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탐구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새로운 미스터리가 우리를 우리 자신의 행성을 넘어서 어떻게 보이게 하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번호 4. 마닐라의 묘지 안에 숨겨진 도시. 삶과 죽음이 특이한 방식으로 사는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세기에 설립된 마닐라의 묘지는 필리핀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묘지 중 하나입니다. 한때 묘소를 부과하는 가장 부유한 사람을 위한 독점적인 거룩한 분야는 오늘날 자원이 없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고향입니다. 여기에 사는 가족은 선택에 의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것을 합니다. 주택 옵션과 극도의 빈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틈새 시장과 무덤을 임시 대피소로 바꿨습니다. 이 묘지에서 인생은 계속 진행합니다. 묘비, 소규모 상점 및 거리 공급업체 사이에서 음식과 기본 품목을 제공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묘지는 마닐라의 거리보다 더 안전한 대안을 나타냅니다. 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분에 따라 주택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무덤은 텔레비전, 침대, 의류 및 기본 가전 제품이 있는 집이 되어 전통적인 집의 안락함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조항을 구매할 수 있는 소규모 상점이 있어 다른 지역 사회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한 곳입니다.
밤에는 불안감이 증가하고 낯선 사람의 진입은 특정 지역을 제어하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묘지 자체 내에서 일합니다. 깨끗한 무덤,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 많은 방문객과 관광객을 위한 관을 제조하거나 작업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식수, 전기 및 기본 서비스 부족은 매일 끊임없는 투쟁으로 만듭니다. 정부는 여러 번 이사하려고 노력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묘지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무언가, 즉 공동체 의식과 소속을 제공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죽음을 위한 공간 안의 사회를 만들어서 특이한 환경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마닐라 묘지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삶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애도의 장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집입니다. 번호 세이버 이빨 호랑이. 세이버 이빨 호랑이는 오랫동안 멸종되었지만 종종 선사시대의 생물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예로 인용됩니다. 2019년 6월 현재 우리는 그들이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물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결정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의 두 곳에서 사서의 호랑이의 두개골을 연구하고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세이버 치아 호랑이들에 의해 살해당했고 살인자들은 머리에 한 입으로 접었습니다. 연구를 마친 후 전문가들은 이제 송곳니 치아의 예외적인 힘 덕분에 짐승들이 또 다른 위대한 고양이의 두개골을 한 번에 물린 상태로 뚫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두 경우 모두 두개골에는 눈 사이에 거의 직접 드릴링 마크가 있으며 다른 종의 치아가 완벽하게 맞습니다. 세이버 이빨 호랑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맘모스와 다른 위대한 생물과 싸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영토나 생식 커플과 같은 것들을 위해 그들 사이에서 싸웠습니다. 그 싸움은 패자에게 빠르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것 같습니다. 6번 디링코요의 지하도시. 1963년 터키 디링코요 지구의 한 남자가 집을 새롭게 하면서 놀라운 터널 네트워크를 발견했습니다. 벽 뒤에 숨겨진 방으로 시작된 것은 완전히 기능적인 지하도시로 판명되었습니다. 디링코요는 마구간, 와이너리, 심지어 교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복잡성을 입증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지하도시는 VIII와 7AC 사이에 원래 주택 및 저장에 사용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어력이 되었습니다. 절반 미터 석조문과 같은 특징은 주민들을 가능한 침략자로부터 보호했습니다. 도시는 버려졌지만 수세기 동안 잊혀지지 않았지만 재발견 이후 15%만이 탐구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장의 대부분이 미스터리로 쌓여 고대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수 있는 유망한 미래의 발견을 남겼습니다. 번호 7. 동물 생물의 기원. 논리적 결론이 될 때까지 진화론을 따르면 모든 동물은 공통 조상을 가졌어야 합니다. 2020년 3월, 과학자들은 자신이 그 생물을 확인했으며 아름답지 않다고 믿었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5억 5,500만 년의 원시벌레이며 머리, 대기열 및 명확하게 정해된 대칭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을 보는 원시 방법은 육체에 쌓인 소화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벌레는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화장실로 묘사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며 화석은 호주의 토양 깊이에서 추출한 암석 조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화석은 살 한 알보다 크지 않으며 3차원 레이저 스캐너로 기소될 때까지 명확하게 연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커리어 워라이오티어는 이름을 지어졌으며 가장 오래된 파터가 발견된 것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은 건물 시대에 살았으며 지구상의 첫 번째 다세포 방식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생물들은 선사시대의 대량 멸종 사건에서 사망했지만 이것은 적어도 1억 년 동안 살아남은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그 과정에서 미래의 동물 생활을 위한 길을 경주할 수 있습니다. 번호 8. 터키 남서부의 데린 리버 강둑에는 카우 노스 무덤이 있으며 인상적인 석회암 절벽에 직접 조각되었습니다. 이들은 고기의 마운드로 이 지역의 역사에서 독특한 장소를 차지하는 예기치 않은 역사적 발견입니다. 비록 그들이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에 의해 오랫동안 알려져 왔지만 이 무덤, 특히 드론이 캡처한 이미지를 통해 이 무덤의 공중 전망은 훨씬 더 충격적이고 고무적인 관점을 보여줍니다. 무덤은 터키 의이 부분에서 한 번 번영한 고대 문명의 기술과 영적 신념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들은 기원전 9세기경에 설립된 고대 도시 카우 노스의 일부입니다. 코노즈는 전략적으로 위치하여 고대 세계에서 강력한 캐리어와 리셔의 두 가지 중요한 지역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 위치는 도시가 상업용 항구로 개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와 중요성이 자랍니다. 그러나 카우노스를 무덤으로 만드는 것은 도시 자체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 무덤의 신비와 위엄이 바위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절벽 위에 큰 높이에 위치한 드론으로 만든 발견은 최근 몇 년 동안이 놀라운 사이트를 강조했습니다. 무덤은 기원전 1세기 사이의 도시의 왕, 귀족 및 영향력 있는 인물을 위해 지어졌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기원전 2세기는 바위의 가파른 얼굴에 새겨져 있으며 무덤은 고대 사원의 외관이 나타납니다. 각각에는 큰 사원의 건축물을 모방하지만 접근할 수 없는 절벽에 숨겨져 있는 기둥, 페디멘트 및 장식품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그들은 인상적이지만 드론에서 찍은 이미지는 건축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는지 보여줍니다. 번호 9. 로어 노크의 신비. 16세기 말 로어 노크 섬에서 사라진 영국 식민지 주민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많은 소설 작품과 심지어 하나 또는 두 개의 공포 영화의 주제였지만 2020년 2월부터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두 곳에서 고고학 작품 덕분에 결정적인 반응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사라짐은 1587년에 공급품을 모으기 위해 영국으로 항해했으며 1590년에 돌아왔을 때 그의 오래된 집, 친구 또는 가족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착민들이 내륙으로 이사하여 두 개의 미국 원주민 공동체에서 호터라 섬에 있고 로어노크 부지에서 북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동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 현장에서 금 실링과 가벼운 16세기 칼의 손잡이가 발견되었으며 해터러스 아일랜드에서는 유럽 출신의 구리 인곡과 아이언 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우리에게 정착민이 왜 이사했는지 알려주지 않지만 마침내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번호 10. 메갈로돈의 발견. 현재 미국의 노스다코타의 고생물학자들은 수백만 년 전에 지구에 부딪히고 종을 끝내는 소행성의 희생자들로 추정되는 선사시대 생물과 공룡의 묘지로 묘사된 것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대부분의 생물들은 약 6,600만 년 전에 함께 죽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이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은 30m 길이의 메갈로돈의 유적이며 무게는 35톤입니다. 고생물학자에 따르면 이 메갈로돈은 예외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소행성 충돌의 희생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뼈는 마치 연마적인 제트 챔버에서 기소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기술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더라도 공룡은 그것을 운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물이 전체를 삼켜버렸고 더 큰 생물의 위 안감으로 덮여 있다는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종류의 공룡은 메갈로돈을 먹을 만큼 충분히 큰 일입니까?